이어서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김대중 정부에서는 그 IMF를 탈출하기 위해서 부동산 건설 활성화 대책을 파격적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모든 그런 뭐 세금이라든가 아니면 전매 제한, 뭐 각종 토지 공개념 이런 부분들을 다 폐지를 하고, 그러면서 사실상 이제 그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거에는 어느 정도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IMF를 빨리 극복을 하고 이제 서서히 이제 경기가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김대중 정부에서 한 2000년부터는 이제 경기가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가 2003년도에 출범을 하게 되는데, 사실상은 이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시점은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많이 살아나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 부동산 경기가 김대중 정부에서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었다는 그러한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경기를 잡기 위해서 정권 내내 부동산과의 전쟁을 펼쳤었습니다. 그것은 뭐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김대중 정부에서 그런 완화책이 결국은 넘어와서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제 그 앞 정부에서의 그 완화로 인한 그런 부동산 투기와 이 전쟁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노무현 정부는 사실상 그 정권 내내 그런 일괄적인 그러한 부동산 억제 정책을 펴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노무현 정부 내내 그 부동산 투기를 잡지는 못했고, 계속 그 부동산 정책이 결국은 뭐 정권을 바꾸게 한 그런 뭐 위기도 됐다,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뭐 이제 우리가 판단할 문제고요. 어쨌든 이제 노무현 정부는 이렇게 일괄적으로 주택 수요에 대해서는 굉장한 그 억제 정책을 계속 펴옵니다. 그리고 토지 공급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대신 토지 공급에 대해서는 확대 정책을 피게 되죠. 네. 그래서 그리고 노무현 정부가 이제 그래서 정권을 잡으면서 이제 부동산 경기가 처음부터 계속 투기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2003년도 5월에 정권을 잡은 지 석 달 만에 이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합니다. 2003년 5월에 부동산 전매 제도를 이제 부활을 하고요. 또 수도권 전체 지역을 투기 과열지로 묶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이 재건축에 대해서는 이제는 후분양 제도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뭐 강남이 됐든 여러 가지 신도시 때 그 선분양 제도, 미리 분양받을 사람들에게 선수금을 받아서 아파트를 그 돈으로 줬던 이 선공급 제도가 이 노무현 정부에 들어와서 이 재건축 지역에 한해서 후분양 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노무현 정부는 강남의 이 재건축, 여기가 부동산 투기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강남의 재건축은 재개발과 재건축, 뭐 도시 주거환경 정비 사업 뭐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그 강북 쪽에 기반 시설이 열악한 도로 같은 것이 열악한 경우는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요. 재건축은 도로라든가 이런 기반 시설은 잘 돼 있는데 건물만 낮은 건물만 노후화된 이런 곳에 시행하는 것이 이제 재건축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대부분 강남이 재건축이 많은 거고, 강북은 옛날부터 있었던 도시니까 기반 시설이 도로 같은 게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강북 쪽에서는 재개발이 많았고 강남 쪽은 재건축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강남에서의 이루어지는 그 비정상적인 그런 투기를 막기 위해서 재건축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규제책을 강력하게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5월 달에 발표를 하고 9월 달에 또 이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재건축에 대해서는 규제예요. 그 재건축에 대해서는 이제는 기존에는 소형 평수 즉 85제곱미터 이하에 대해서는 규제가 특별히 없었습니다만은 이 재건축에 대해서는 이제 85 중소형 의무 비율이 60% 이상 절하, 즉 85조 이하의 그러한 아파트들을 60% 이상 지라고 하는 그런 규제가 있었고요. 또 투기 지역에서는 재건축 조합원들의 이제 그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를 넘기지 못하도록, 즉 양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 얘기는 재건축에서 조합 설립이 되면 이거 팔지 말란 얘기예요. 팔아도 팔긴 팔 수는 있습니다. 팔지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입주권 주지 않습니다. 그냥 나중에 돈으로 이 조합 설립 재건축에서 조합 설립 이후에 그 조합원의 권리를 산 사람들은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 사는 게 많거든요. 재건축에서는 이런 사람들은 아파트 입주권 못 주겠다. 그냥 현금으로 받아가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건축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 5월달, 9월달에 거쳐서 굉장히 강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취임한 그 해에 또 세 번째 그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10월달에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3주택 이상이면 양도세를 60% 낸다, 내라. 굉장히 강력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획기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도입을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우리가 그 부동산에서는 취득할 때 취득세, 옛날에는 등록세도 있었습니다. 같이 합쳐졌지만 취득세가 있고, 보유하는 기간의 세금은 재산세를 냅니다. 그리고 팔게 되면, 거래세라고 하는데, 팔게 되면 양도세 또는 뭐 신척들에게 주면 증여세를 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유세에 대해서 재산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또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보유에 대해서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노무현 정부에서 워낙 보유한 거에 대해서 앞으로 강력하게 막겠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종합부동산세를 이제 도입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래서 이제 재산세는 물건에 대해서 그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 다음에 인별로 안분을 합니다. 이 재산세가 100원이 나왔으면 이게 두 명이 가지고 있으면 50원 50원 짜게지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사람별로 인별로 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동산, 건물, 토지, 상가, 모든 부동산을 모아서 이것을 그 개인에게 부과를 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약간의 성격이 달라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한 거에 대한 이중과세다, 이러한 반발이 많았어요. 많았지만 그때만 해도 개인별로 했을 때 또 6억, 9억을 넘는 거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에 그 2003년도 10월 29일 날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겠다 발표할 때는 그렇게 강력한 저항은 별로 없었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이후에 좀 바뀝니다. 그건 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투기 지역에 대해서 이제 LTV를, 담보대출 비율을 40% 낮춥니다. 아까 김대중 정부 때 LTV를 어떻게 했어요? 80%까지, 실거래가의 80%까지 했는데 이것을 40%까지 투기 지역에서는 한 거죠. 그러면 부동산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아파트나 그 부동산의 40%, 그 담보가치 40%밖에 대출을 못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금이 있지 않으면 사기가 어렵죠. 즉 수요를 억제하는 쪽으로 지금 계속 강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서
이제 노무현 정부는 이렇게 수요도 억제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부동산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계속 지역 균형과 또 제2기 신도시를 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먼저 이제 2004년도에는 신행정수도 특별법, 즉 서울의 모든 대통령 행정부, 뭐 입법부에서 다 그 세종시 쪽으로 오도록 지금 현재 세종시 쪽으로 오도록 이렇게 제정을 해서 추진했었죠. 근데 이게 이제 위헌 판결을 그해 10월에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청와대는 빼고 일부 행정부만 내려오는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뭐 이렇게 추진이 됐는데 어쨌든 이제 행정수도 이렇게 오고요. 그리고 2004년도 12월에는 이제 기업도시 전 구역에 기업도시를 조성해서 오게 되고 또 그리고 2005년 6월에는 공공기관, 그 혁신도시들을 또 오덕해서 공공기관 중 한 176개가 각 지역에 다 분산하도록 이런 식으로 수요도 억제를 하고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은 확대하는 정책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중에 여전히 부동자금은 많이 있었고 또 경기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계속 아파트 가격 그리고 토지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2004년도에 이제 아파트의 그 후분양 제도를 선분양 제도를 그만하고 후분양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서 이제는 아파트를 짓는 사람들이 자금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짓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쪽으로 해서 공급을 그런 쪽으로 해서 수요를 억제하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2005년도에 종부세를 이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입법을 발표를 해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2005년도에 종부세를 시행하게 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개인별 합산이고 과세 기준은 9억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되지는 않았어요. 해당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8월 31일 날 부동산 안정화 대책 종합 대책에서 이 종부세를 개정을 해요. 개인별이 아니라 세대별로 종합토지세를 부과하겠다. 그것도 6억이 넘는.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굉장히 주민들이 부담을 느끼게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9억이지만 세대들, 즉 그 같은 세대원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모두 합치게 되면 부동산을 모두 합쳐서 하게 되면 6억이면 해당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반발은 많았습니다. 많아서 그 이후에 세대별로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다, 재산권 침해다 라는 소송이 제기됐었고 그것이 위헌 판결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별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2005년 8월 31일 날 굉장히 많은 또 종합대책을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합소득세뿐만 아니라 그 전매 제한 제도를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하고 또 그때 당시에 그 그 국토계획법에 있었던 그러한 그 어떤 개발 행위들 이런 개발 행위를 하게 되면 개발 부담금을 내야 되고 또 도심지 내에서 하게 되면 그 일단 기반시설 확보하기 위해서 기반시설 부담금이라는 것도 만들게 돼서 굉장히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 쪽으로 계속 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006년도에 들어서면서 이제는 또 하나의 그러한 그 2006년 3월 30일에 또 하나의 그 대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제 투기 지역에서는 아까 그 LTV 즉 부동산의 담보대출의 40%였는데요. 이제는 부동산에 대한 가치뿐만이 아니라 그 부동산을 살려고 하는 사람의 소득도 보겠다.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람의 그 이자라든가 이런 걸 담보해서 그 사람의 소득도 봐서 그
대출을 억제해주겠다는 정책을 피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DTI라고 합니다.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DTI는 살려고 하는 사람의 소득의 40%못 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보가 있어, 그 건물에, 그 부동산에 담보가 있어도 소득이 없으면 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수요를 사지 말라는 얘기, 투기 지역에서.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노무현 정부에서는, 김대중 정부에서는 LTV만, 즉 그 담보 가치만 제한을 했는데, 노무현 정부에서는 그보다 더 나가서 그 부동산을 살려고 하는 사람의 소득도 보고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획기적인 거죠, 이것도. 그래서 금융정책을 아주 체계적으로, 금융정책을 가장 과감하게 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 3월 30일 날 재건축에 대해서 또 안전진단이라고 하면 재개발과 달리 재건축은 도시 기본 정비 기본 계획이 설계되면 안전진단이 통과돼야 그 다음에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재개발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재개발은 뭐 일단 그 공공성이 있는 그런 사업이고, 재건축에서는 안전진단이 있는데, 이 안전진단을 뭐 예를 들어서 보통 20년인 것을 30년 연한으로 늘린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안전진단을 강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노무현 정부에서는 그 재건축에 대한, 그리고 재건축이 되어 있는 부분을 대부분 그 투기적으로 묶어서 여러 가지의 규제를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도 못하게 하고, 또 그 중소형 의무 비율을 32평 이하를 60% 이상 하게 되고, 또 후분양 제도를 또 추진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안전진단을 강화해서 강남의 재건축은 계속 규제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왔던 부분이고, 투기지역 대표에서는 이제는 LTV, DTI까지, 즉 소득까지 다 보고 대출을 규제하는 그러한 정책을 펴왔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속 2003년부터 이렇게 강한 부동산 정책을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 그리고 주택 가격은 떨어지질 않았어요. 계속 올랐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유동자금이라든가 아니면 시중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계속 그 부동산 가격이 유동자금 이런 부분들이 있고 해서 굉장히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면서 2006년도에 들어와서 이제는 이제 토지 공급을 전적으로 확대합니다. 그 이전에는 기업도시, 혁신도시 뭐 하다가 2006년도 그 이전에도 이제 뭐 지정은 됐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신도시 2기 신도시를 2006년도 11월에 발표를 합니다. 이때는 발표는 다 돼 있었는데 이 2기 신도시를 활성화하는 촉진하는 이러한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1기 신도시는 어떻게 보면 수도권에 서울에 바로 인접해 있으면서 어떤 배드타운의 역할을 했던 그러한 한계가 있었어요. 근데 2기 신도시는 그러한 배드타운의 성격을 넘어서 거기서 자급자족도 하고, 또 녹지율을 넓혀서 거기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그리고 용적률도 높여주고 녹지율도 높여주는 그러한 인센티브를 2기 신도시 때 발표를 해서 2기 신도시를 활성화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유동자금이 상당히 많았다고 했는데, 혁신도시, 기업도시, 세종도시, 그리고 2기 신도시 이런 보상금들이 엄청나게 많았고요. 그러면서 또 수요는 계속 규제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똘똘한 한 채라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부동산 경기는 잡히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또 2006년도에 이런 재건축에 대해서 또 하나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것이 현재까지도 문제가 되고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으로 인한 그 초과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도 미실현된 이익에 대해서 위헌이다, 재산권 침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헌재가 위헌은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려줬죠. 그래서 뭐 그거는 지금 현재도 강남에 대해서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제초안이 지금 부과도 되고 있고, 또 시행도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어찌됐든 노무현 정부 말기 때 이 재건축에 대해서는 계속 규제를 가하게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재건축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규제들을 쏟아 부었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러한 부동산 경기를 못 잡았기 때문에, 뭐 정권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가 완화한 그 부동산 정책을 받아서 계속 집중적으로 규제를 강화했는데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집권 내내 계속 올랐으니까요. 그것은 뭐 실질적으로 사실적으로는 노무현 정부의 잘못인지 잘못이다 뭐 이렇게 보기에도 좀 한계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대중 정부에서 워낙 풀어져 왔기 때문에 그것을 받은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만 또 이 노무현 정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재건축만 봐도 2003년도에 3번, 또 그 이후에도 뭐 2005년도에도 재건축에 대해서, 또 2006년도에도 제초안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매번 그때마다 시행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 아주 체계적인, 예를 들어 재건축을 받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아예 후분양제 아니면 양도제, 양도 금지, 그리고 뭐 제초안, 그리고 소형 평수 뭐 이런 부분들을 아예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잡아서 시행을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데, 그때 문제될 때마다 하나씩 하게 되니까 이게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는 그것이 좀 시장에 어떤 신뢰를 주지 못했던 것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아쉬운 게 듭니다. 그래서 아예 그 정책을 집중적으로 쓰려고 했으면 그 정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규제를 촘촘히 해서 한꺼번에 그 규제를 발표했더라면 그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에서는 어쨌든 현 정부도 그렇지만 계속 정책을 쏟아내는 겁니다. 1년에 2003년도만 봐도 벌써 4번 걸쳐서 계속 규제를 했고, 그 규제들이 지금 일부 특정 즉 강남의 재건축 쪽으로 또 넘어 특정화된 그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실패한 정책이긴 한데, 물론 뭐 대부분의 그 실책을 노무현 정부가 안 수는 없어요. 전 정부에서 왔으니까.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김대중 정부에서의 정책을 부동산 투기가 올라가고 있는 시점에서 받았기 때문에 좀 더 치밀한 그러한 정책을 처음에 한꺼번에 이렇게 자주 쓰지 말고 한꺼번에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남게 됩니다. 노무현 정부에 대한 그 규제책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제가 그 자료를 올려놨어요. 그 부분은 지금 시간상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를 평가를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평가하면서 다시 한번 비교해서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워낙 비슷하고 노무현 정부에서의 정책을 지금 거의 대부분이 답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다뤄볼 때 한 번 더 검토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